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허생전의 내용을 볼 텐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이완대장을 만나는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었죠. 이제 막 만남이 성사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의 내용을 보면, 일단 허생이 굉장히 무례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것의 의미는 어떤 직권층에 대한 반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완대장이 지금 문전박대를 받다가 집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허생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밤은 짧은데 말이 너무 길어서 듣기 아주 지루하다. 듣기에 지루하다라는 거는, 자, 사대부의 공론, 자, 말은 많은데 공론이란 건 뭐예요?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비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너는 지금 무슨 벼슬을 하느냐? 어영청 대장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바로 나라에서 신임받는 신하가 아니더냐? 내가 응당 제야에 숨어있는 와룡선생을 청구할 터이니, 자, 와룡선생을 추천한다 이 말이죠. 자, 보게 되면 추천을 하겠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재를 등용해라 라는 걸 추천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임금께 아래요. 그에게 삼고초려할 수 있게 하겠는가. 삼고초려라는 거는 인재를 얻기 위한 이제 노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허생이 첫 번째로 이제 이완대장에게 제안하는 거는 인재 등용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대장은 머리를 숙여 골똘히 생각하더니 한참 만에 대답했다.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의 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치? 나는 그 다음이란 말은 아직 배우지 못했도다. 이 대장이 그래도 묻자 허생은 말했다.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이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여겨서 그 자손들이 되놈의 나라에서 몸을 빼어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왔으나 이리저리 떠돌며 홀몸으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가 많다. 내가 임금께 아래요. 종실의 여자들을 뽑아서 두루 시집을 보내고, 무슨 말이에요? 왕실의 여자들 누구에게? 명나라 후손에게 시집을 보내라 이 말이지, 그치? 그래서 시집을 보내고 훈척과 권기들의 집을 몰수하여, 자, 그러니까 훈척과 권기의 말을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권력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집을 몰수해서 그들의 살림집, 여기 그들의 살림집은 누구겠어요? 명나라 후손이지. 명나라 후손의 살림집으로 내어줄 수 있게 하겠느냐. 쉽게 표현하면 이거는 뭐예요? 어떤 그 당시의 기득권들의 혜택을 나눠줘야 되는 부분인데, 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안 하겠지. 그래서 이 대장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다가 대답하였다.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당대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절하지, 그치? 아니,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대관절 무슨 일이 가능하겠느냐? 뭐 오타가 났네. 관료층의 뭐예요? 무능을 질타하고 있는 거죠.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대저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그러니까 그 이제 청나라의 이제 그 민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랑캐들 사귀어 결탁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법이고, 남의 나라를 정벌하려면 먼저 첩자를 쓰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족이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나 아직 중국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어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형편이니, 이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술선에서 복종한다면 저들에게 신뢰를 받을 것이다. 만약 당나라 원나라 때의 예전 일처럼 우리 자제들 청나라에 파견하여 학교에 입학하고 벼슬도 할 수 있게 하고 장사치들의 출입도 금하지 말도록 저들에게 간청한다며 저들도 자기네에게 친근해지고자 하는 우리를 보고 반드시 기뻐하여 이를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의 자제들 엄선하여 머리를 깎여 변발을 하게 하고, 자, 변발을 한다. 어떤 머리인지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남자들 머리 뺑 둘러서 밀고 이제 가운데 묶는 거. 그 다음에 오랑캐 복장을 입히고 선비들은 빈공가, 이제 중국의 과거제도죠. 거기에 응시하고 일반 사람들은 멀리 강남까지 장사하게 만들어서이다. 강남이라는 거는 중국에서 나온 명칭입니다. 어디예요? 중국의 양쯔강 이남의 지역을 강남이라고 표현하죠. 그 위를 강부. 그래서 중국에 가서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허실을 엿보고 한족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나라의 치욕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명나라 황족의 후손을 찾지 못하며 천하의 제후들을 인솔해서 하늘의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을 청구하여 잘만 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며 못되어도 성씨가 다른 제후 국가 중에서는 제일 큰 나라로서의 지위는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세 번째 제안은 뭐예요? 북벌, 청을 치기 위해서는 그들과 먼저 뭐 해야 된다? 교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제 보게 되면 요 세 가지 제안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사삼책이라는 말을 씁니다. 허생의 시사삼책. 그러니까 세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세 가지 방금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인재 등용하고 명나라 후손을 우대하고 청과 교류해라 이거죠. 그래서 인재를 등용해라라는 거는 기존의 인재 등용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는 것이고 명나라 후손을 우대하라라는 거는 얘가 현실에서 명나라 후손을 우대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명나라를 굉장히 이제 어떤 4대 예들표에서 이제 떠받들던 나라이지만 정작 말만 그럴 뿐이지 현실에서는 이제 허구였다 이 말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신의 기득권을 내놓아서 명예 후손을 우대한다라고 하지 않죠. 해서 그런 기득권을 역시 비판하는 거. 청나라와 교류를 촉구해라라는 거는 사대부의 헌혜허식을 비판하는 거죠. 뭐예요? 변발, 그 다음에 오랑캐의 복장, 이거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북벌을 외치지만 실제 행동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허생과 이완의 입장을 보면 허생은 이 실리를 중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굉장히 과감하죠. 과감하고 이제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하지만 이완 같은 경우에는 당대 전형적인 양반 사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분을 중시하고 체면과 예법, 기득권을 이제 중시하는 모습,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시사삼책의 내용은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보면 이 대장이 낙심하고 허탈해서 말했다. 자, 올라가 봅시다.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삼가 지키고 있거늘, 근데 이 예법이라는 게 허생의 시각에서는 진짜 참된 예법이 아니라 그냥 허례허식에 불과했다 이 말이죠. 누가 기꺼이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생이 대갈일성, 이제 크게 화를 내면서 소리치는 거죠. 도대체 사대부라는 게 뭐 하는 것들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주제, 우리 조선도 역시 뭐예요? 오랑캐지. 자칭 사대부라고 뽐내고 앉았으니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입는 옷이란 모두 흰 옷이니 이는 상복이고 머리는 송곳처럼 뾰족하게 묶었으니, 남자들 머리 이렇게 묶으면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묶는 요걸 이제 송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남쪽 오랑캐, 남쪽 오랑캐 어디 일본이지. 그 방망이 상투 이거는 왜 사무라이들도 머리 이렇게 묶었죠. 무슨 놈의 예법이란 말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드는데 보세요. 번호기는, 자, 번호기라는 사람은 예를 들죠. 원한을 갖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고 내주었고, 무령왕은, 자, 이제 왕입니다.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오랑캐 복장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해서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너희 사대부들이 주장하는 게 뭐야? 한마디로 그냥 공론이다 이 말이죠. 전혀 실천성이 없는 허례허식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가보면 지금 명나라를 위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면서도 그까지 상투 하나를 아까워한단 말이냐. 장차 말을 달려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하는 판에, 그치? 북벌론이라는 거는 이제 청나라를 치자, 즉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건데 이런 전쟁의 준비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따위 너풀거리는 소재를 바꾸지 않고서 그걸 자기 딴의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내가 처음에 너에게 세 가지 계책, 시사삼책이었죠. 일러주었거늘 도대체 너는 한 가지라도 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서도 신임을 받는 신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 신임 받는 신하라는 게 고작 이런 것이냐. 이런 자는 목을 잘라야 오를 것이니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급진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칼을 찾아 찌르려고 했다. 이 대장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뒷문으로 뛰쳐나가 재빠르게 달아났다. 자, 이 대장, 이원 대장 어떻게 돼요? 달아나는 걸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사대부의 무능과 비겁함을 다시 한번 풍자하는 건데, 자, 이 소설의 결론, 마지막 줄 봅시다. 결론이 두 줄입니다. 이튿날 다시 찾아갔더니 집은 이미 텅 비어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다이다. 소설에서 보면 지금 허생이 시사삼책이라고 해서 엄청난 걸 제안을 하지만 이게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소설의 결론을 내기가 굉장히
모호해지죠. 왜냐하면 문제점은 많은데 이 문제점을 해결할 방도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어떻게 내는 거예요? 미완의 구조로 끝을 내는 겁니다. 보게 되면 허생의 개혁이 굉장히 급진적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한다 못한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설의 내용을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허생의 이인다운 풍모를 부각하는 거이다. 이렇게 미완의 구조로 끝을 낸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운을 남긴다라는 말을 쓰죠.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일종의 요즘식으로 표현한 뭐예요? 오픈 구조 결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설의 내용을 다 확인했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게 되면 학습활동 나오는데 자 행적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정리해보자. 이거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그 온라인 클래스에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간의 이동이 어쨌든 간에 일종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용 전개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허생이 집에서는 허생 뭐하고 있어요? 글 공부하고 있지, 그치? 변씨의 집에 가서는 뭐하고 있어요? 돈 빌리지, 돈을 마냥 빌리고. 자, 안성 제주도 여기서는 뭐예요? 일종의 뭘 했었니? 사재기 했죠, 그쵸? 그 다음에 빈섬 가서는 뭐예요? 도둑들 데리고 가서 여기서 이제 살 수 있도록 했고, 변씨에서는 다시 변씨의 집에 돌아와서는 뭐예요? 변씨에게 돈을 10만냥 갚죠. 그리고 이제 둘의 어떤 교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고, 허생의 집에서 누굴 만나요? 이완대장을 만나서 뭘 제시하냐면 시사 3책을 제시하죠. 그리고 이제 당대의 현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결론, 종적을 감추는 걸로 내용이 마무리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소설 속 인물의 성격과 사회상을 파악해보자 이렇게 이야기인데 허생의 아내, 이제 허생의 성격을 각각의 인물의 관점에서 보면 허생은 뭐예요? 무능한 남편이지. 생계에 관심이 없고 글 공부를 하는 남편 이렇게 볼 수 있고 변씨 입장에서 허생은 어때요? 굉장히 뭔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그치? 굉장히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다. 안분지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죠. 도적대한테 허생은 어떤 사람일까? 은인이지. 자신들의 그 생계와 어떤 문제점을 다 해결해 준 사람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사대부로서의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완대장은 이제 허생을 어떻게 보겠어요? 당대 양반 사대부와는 다른 이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뭐예요? 어떤 비판적 지식인, 그 다음에 실용주의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소설에 나타나 있는 당대의 사회상을 파악해보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우리 이제 소설 본문에서 몇 번에 걸쳐서 봤던 내용이죠. 자, 만금으로 사재기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경제 구조가 굉장히 취약했다라는 거죠. 또 알 수 있는 것. 과일과 말총을 사지겠다라는 건 뭐예요? 당대 양반들의 허례허식이 매우 심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굶주림의 허덕이는 수천의 도둑이 있었다. 뭐예요? 민생이 파탄났다 이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가난해서 구제할 정책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생이 이완대장에게 시사 3책을 제안하지만 모두 다 거절당했다라는 거는 이 세 가지 내용이 그 당시 때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내용 뭐 있어요? 인재 등용 안 됐고 그 다음에 북벌론 주장하지만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 내용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학교 등교하면 다시 이제 문법 수업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